네, 이번 순서는 전직 의원들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와 현안들을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맞짱 토론입니다. 오늘도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선이 이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초초 박빙 판세인데요. 야구로 따지면 9회 말 투아웃의 동점 상황인 건가요? 예, 어쨌든.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를 이제 공표를 내일부터는 이제 발표를 할 수가 없는 깜깜이 기간에 이제 돌입을 하는 상황에서 여야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사전 투표 독려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둘 다 사전 투표 독려를 한다는 건 셈법이 다르다는 거겠죠? 둘 다 독려하는 거니까요. 네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에 유리하고 사전 투표율이 낮으면 이제 국민의힘에 유리하고 이런 공식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공식이 이번에 깨질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는 두 개의 갈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대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윤 후보가 높아왔잖아요. 이대남의 반란 뭐 이렇게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네. 건데 근데 그 20대의 사전 투표율을 높이기 위하여 애를 쓰는 것 같고요. 또 국민의힘 다른 분위기는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이후부터 계속 부정선거 시비가 일었고 그 부정선거 시비의 핵심이 사전투표를 했을 때 그 투표함을 바꿔치기 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하면 부정선거 소지가 크다는 또한 운동 비슷하게 사전투표하지 말고 네. 본투표하자는 흐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 쪽에선 사전투표를 높여서 20대가 빨리 투표를 하게 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고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30, 40대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이 모든 걸 떠나서 사전투표 독려하는 건 정치권의 의무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뭐 부정선거 문제는 사실 뭐 그런 논의들이 이제 있었습니다만 그 뒤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도적인 개선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런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아마 시민감시단이라든가 이런 걸 구성해서 더 열심히 또 아주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걱정보다는 지금 코로나가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혹시 또 투표를 안 하고 있다가 그 사이에 또 혹시 어떤 일이 생길까, 또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 뭔가 악재가 또 생기지 않을까, 네. 여러 가지 걱정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빨리 하자 이런 거죠. 투표를 할 수 있을 때 네네. 빨리 먼저 하고 그 사이에 좀 어떤 여러 가지 변동 상황이나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또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코로나도 걱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사람들이 많이 어느 날 몰려 있으면 이렇게 막 줄 서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나가서 투표하기가 좀 꺼려지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제 좀 분산하자 투표를 그런 흐름들이 좀 코로나 있는 것 상황이 같습니다. 많이 작용을 하는 네, 거군요. 네. 네네. 네, 사전투표 첫날인 모레 이재명, 윤석열 두 거대 양당 후보도 한 표를 행사한다고 하는데요. 대선 후보 사전투표 처음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더해서 나홀로 투표에 나서는 이례적인 풍경이 연출이 될지 두 후보 곁자리에도 배우자와 함께 이렇게 나서게 될지 OX 질문 한번 드릴까 하는데요. 두 후보 배우자와 동반 투표를 할 것이다. O 들어주시고요. 아니다는 X를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먼저 이현주 의원 X. 네. 세모인가요? 네. 반반이다. 네. 한 네. 커플만 한 할 것이다. 커플은 나올 것 같고 한 커플은 안 나올 것 같고. 먼저 최민희 전 의원부터 들어볼까요? 우선 이재명 후보는 김혜경 사모와 같이 투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지난번에 아버님하고 같이 투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애초에 부인이 안 나왔기 때문에 사전투표 때 갑자기 나오는 건 좀 어색해서 윤석열 후보는 뭐 아버님과 하든지 혼자 하든지 그럴 것 같고 이재명 후보는 그냥 늘 그랬듯이 사전투표를 부인과 같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대권 후보 처음 아니고요. 네. 이미 2017년에 후보들이 사전투표 하셨습니다. 네네.
네네. 네. 네, 그 사전 투표를 부인하고 같이 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신경이 쓰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뭐 이제 예를 들면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같이 좀 이렇게 동반해서 활동을 하시다가 최근에 그 법인카드 논란 이런 걸로 인해서 약간 지금 주춤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안 나오고 계시죠. 또 김건희 여사도 사실 뭐 이런저런 최근 들어서 또 도이치모터스 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얘기거리가 나오고 있어서 뭐 그동안에 계속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한 번 안 나오고 있다가 갑자기 사전투표에 딱 나와버리면 이제 모든 이목이 거기로 집중을 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선거의 흐름에서 바람직하냐 아니냐 이런 부분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안 나오시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두 커플 다 안 나올 것이다. 네네. 왜냐하면 지금 다 두 분 다 안 나오고 계시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갑자기 사전 투표에서 딱 나와버리면 글쎄 그게 좋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은 현상을 이렇게 뭔가 불안정하게 하는 것은 별로 안 좋은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훈훈한 분위기를 이제 연출을 했었던 이재명, 김동연 후보가 오늘 단일화를 이뤄냈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이제 후보직을 내려놓으면서 열심히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돕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는데 일주일 남은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 분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이것이 대선판을 요동치게 한다거나 이럴 요인이라기보다는 지금 이재명 후보는 통합정치, 국민통합, 통합내각, 그리고 다당제, 협치 이런 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 이미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동연 후보가 뭐 경제 관료로 신뢰받는 분이고 두 분의 공통점이 둘 다 흑수저라는 겁니다. 김동연 후보도 정말 개천에서 용난 신화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소년공으로 검정고시로 대학하고 대학에서 장학금으로 사법고시 붙었잖아요. 그리고 오늘까지 오직 자력으로만 왔습니다. 되게 남자들은 고등학교 동창이 어마어마한 힘이잖아요. 그리고 되게 출세한 법률가들은 서울법대 출신이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그런 정서적인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선판에 뭐 지지율을 몇 프로씩 끌어올린다 이거보다는 이재명 후보의 통합 행보에 시너지 효과를 주고 플러스 정치를 하는 그런 이미지를 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그 김동연 후보가 지금까지 그 지지율을 보면 한 0.3% 정도. 사실 지지율이 굉장히 미미해요. 그래서 뭐 지지율이 크게 오르거나 뭐 이렇게 더해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또 김동연 후보가 또 원래도 문재인 정권의 또 경제부총리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크게 보면 진영으로 굳이 나누자면 민주당 쪽이 좀 더 가까운 분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뭐 아주 파괴력이 크거나 그렇지는 않다. 다만 뭐 어쨌든 최근에 이제 통합 행보를 이재명 후보가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많이 받고 계시잖아요. 또 실질적으로 또 이제 선거 다 됐는데 이제 와서 그 얘기를 왜 하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난번에 어쨌든 의총에서 통과시킨 거 조금 아쉬운 내용들도 내부적으로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크게 와서 통과시킨 것 자체도 뭐 그런 노력의 일환 또 이것도 하나의 이제 내가 실제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제 노력의 일환인데 글쎄 뭐 어느 정도로 이게 크게 영향이 있을지는 그건 좀 의문이에요. 네네. 네, 반면에 국민의힘은 야권 단일화가 무산이 됐습니다. 안 후보와 합치지 않아도 타격을 입지 않을 거라는 당내 목소리가 들립니다만 여전히 안철수 효과는 최대 변수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두 분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님. 네, 그 안 후보하고의 어떤 지지율, 제가 볼 때는 안 후보의 현재 지지율은 뭐 여론조사에서는 뭐 한 자릿수라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한 10% 살짝 넘는 정도는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지지율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율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제 윤 후보를 지지할 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윤 후보를 지지하지만 안 후보에 대한 좀 관심, 그 다음에 응원 이런 차원에서 잠시 안 후보한테 옮겨갔다가 단일화가 안 되면 다시 이제 윤 후보한테 몰아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는 거의 돌아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월 말 2월 초 정도에 보면 윤 후보가 한번 이렇게 그 20몇 퍼센트, 28% 정도로 추락했다가 다시 확 뛰는 때가 있었죠. 그때 안 후보가 18% 이렇게 막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그 시점이 있었는데 그때 다 복귀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은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단일화를 하면 윤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이 중에서는 단일화가 되면 또 그 반발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사람들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 아니다. 다만 뭐가 있냐? 단일화를 하면 이 지지율 자체의 플러스 마이너스보다도 손을 잡고 화합을 하고 이런 어떤 과정에서 통합의 이미지를 보여준다든지 또는 이제 대세몰이가 되죠. 아, 저게 대세인가 보다. 네. 이런 무리가 특히 이제 이건 3자 구도에 그게 컸기 때문에 물론 심상정 후보가 계십니다만 그래도 봤을 때 크게 봤을 때 3자 구도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2대1의 구도가 되기 때문에 구도가 깨지죠. 이 팽팽한 구도가. 네. 그런 게 있는데 그걸 못했다. 그래서 훨씬 쉽게 갈 수 있는 것을 지금 이제 어렵게 가게 된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해서 뭐가 크게 이렇게 또 어떤 타격이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막판에 안철수 후보와의 연대가 뭐 그 중요한 그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단일화 잠깐만 그건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신 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연대를 하면 굉장히 쉽게 가는 거죠. 그거는 뭐 필승이죠. 네. 근데 못했지만 완전히 그것 때문에 타격을 크게 입어서 이게 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굉장히 지금 이런 어떤 그 접전을 다른 어떤 변수를 극복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접전에서 끝까지 우리가 긴장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냉정하게 보면 단일화가 성공한 예가 2번 있어요. 단일화 내지는 연대가. 그게 DJP 연대 성공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2002년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 그거는 성공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2012년에 단일화가 있었어요.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 근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를 하면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라 그 단일화를 관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DJP 연대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DJ와 JP라는 정말 경륜 있는 두 정치인과 세력 간의 단일화였고 그리고 실제로 연합정부를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JP가 총리를 하고 JP 쪽이 경제를 책임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일화를 해낼 역량이 있는가. 그다음에 노무현 후보의 경우는 정말 정몽준 후보 쪽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다 받아들였죠. 정말 통 크게 맏형처럼. 네. 그 룰로 하면 100% 지는데도 받았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노무현 후보에게 점수를 줬고 그래서 단일화 이후에 지지율이 거의 20% 가까이 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유의하셔야 될 것은 저는 이번 대선이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심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다 동의하실 것 같은데 너무 여론조사가 들쭉날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여론조사 문항이라든지 모집단의 표본 추출이라든지 그리고 여론조사를 하는 시간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다 검토받고 여론조사 기관도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에 되게 우호적으로 나오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좀 그쪽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합니다. 국민들이 보는 건 안철수와의 단일화 과정을 관리하는 국민의힘을 보면서 이 세력이 국정을 운영할 능력이 있나를 보는 거거든요. 냉정하게 보면 미숙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과정이잖아요. 특히 공당의 대표가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후보에게 했던 그 막말은 저는 정치사에 두고두고 남을 막말과 조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아무도
국민의힘에서 제어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부터가 그게 대세고 아니고는 그냥 일반적인 평가인데 저부터가 예의주시했던 게 윤석열 후보가 과연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과정을 이준석 대표를 잘 관리하면서 해내나 이걸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역량은 아직 준비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단일화가 지금까지는 안 된 것이고 앞으로의 단일화가 그럼 대선판에 큰 영향을 줄 거냐. 그건 이현조 의원님 말대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결집할 대로 다 결집되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단일화가 된다면 이런 거 있겠죠. 방송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가 경제면 경제, 외교 안보 국방으로 들어가니까 허점이 되게 많았잖아요. 어떤 거는 전술핵과 전략핵을 구분 못하신 것도 있고 삼성전자를 플랫폼 기업으로 바꾸자는 정말 신박한 제안도 하셨고 이랬잖아요. 여기서 실망한 부분들이 안철수 후보에게 넘어왔다가 단일화되면 일부가 다시 가는 효과 정도겠지만 이후에 단일화가 된다 그래도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말씀을 좀 더 네. 드리면 단일화 관련해서 문제 여론조사 문제도 저는 이제 짧게 그 말씀 드리고 가면 이 선거 운동을 여론조사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양쪽 진영에서 막 아주 정치 고관여층들이 여론조사 막 열심히 응하다 보니까 여기가 과대 표집이 되고 중도층이 표집이 안 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여론조사 숫자는 저는 정확하다고 보기가 어렵다. 다만 이제 흐름만 보고 참고하는 정도로 해야지 이게 그냥 절대적으로 그대로 선거 결과로 나올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단일화를 하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철수 후보가 가장 중요하게 이번 선거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사실은 철수하는 이미지 이런 것을 불식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단일화를 하더라도 명분 있게 해야 됩니다. 즉 자기의 지지층한테 내가 이렇게 해서 절차를 거쳐서 단일화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지지해 달라라는 것이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선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경선을 받지 않으면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일관되게 얘기를 해오신 거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경선 처음에 안철수 후보가 얘기한 여론조사 경선 100%는 아니더라도 좀 아쉬운 것은 최소한 다른 어떤 방식의 경선 방식이라도 수정 제안이라도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든 간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우리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 사이에 좀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갈등과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쌓이면서 네. 굉장히 이제 감정이 쌓이는 상태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은 이 단일화라는 것은 사퇴를 하더라도 그 사퇴한 사람의 지지자들이 그 상대를 좋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최악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사퇴는 했는데 반대편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반발표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같이 이렇게 감정이 상한 경우에는 저는 단일화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예컨대 안 대표가 안 후보가 그냥 스스로 자진 사퇴를 하더라도 그 모양이 과히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오는 것보다 오히려 저는 상대한테 갈 표가 더 많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지층 결집이 이제 이미 이루어질 대로 이루어졌다 뭐 말씀 이제 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일부 친박은 이제 이 후보를 또 반대로 일부 친문은 또 윤 후보를 지지하는 집토끼 이탈 현상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당히 좀 이례적인 현상 아닐까요? 오히려 저는 친박 단체 일부가 민주당 쪽을 지지하는 거는 논리상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45년 구형했죠. 40년인가 45년. 굉장히 세게 구형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윤석열 후보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사람으로 기억할 테고 황교안 전 대표가 친박으로부터 마음으로 일부로부터 지지를 못 받은 게 그때 대통령 대행이 권한 대행이 황교안 대표셨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일부 보수 세력이 사실 이거는 가짜를 퍼뜨린 건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5월 9일 취임하셨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게 3월 30일 정도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윤석열 후보에 대한 그런 그 분노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거는 논리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영 씨가 박근혜 대통령 동생이 이재명 후보 지지를 공식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 이유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허리 아플 때 탁자도 넣어주고 그 불편하지 않게 돌봐줬다는 거고, 거꾸로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에는 의자 하나 안 넣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됐을 때 박근영 씨가 감사를 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의 정치를 해주셔서 고맙다, 이런 취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친문이라고 공식적으로 내건 분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적폐 수사를 하겠다, 그래서 정치 보복이라고 논란이 있는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건 논리적으로 전혀 설득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후보도 아마 그동안 되게 힘든 부분이었을 텐데 2018년에 이분들이 형성됐고요. 2018년에도 남경필 전 지사가, 남경필 후보가 문파라면서 남경필을 지지하자, 찍자,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그 흐름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 경우는 다른 그런 것으로 보이나, 어떻게 보면 뭐 세상 아주 이례적인 건 아니다라는 말씀. 네, 참 세상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유가 어찌 됐든 그분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존중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보면 어쨌든 국민의힘은 또 호남에서의 득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공을 많이 들이고 있고요. 또 민주당 같은 경우 이재명 후보도 뭐 박정희 대통령 얘기도 하시고, 또 본인 그 고향도 경북이다 보니까 TK 지역에 공을 많이 들이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이번 대선에서는 저는 그래도 그 전보다는 서로 이제 호남과 이 TK 영남 지역 이런 데서 조금은 더 올라올 것이다. 뭐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그래도 조금의 변화의 조짐은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런 어떤 맥락에서 저는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은 이제 진영에 이렇게 매몰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탈이 조금씩 되고 있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거는 뭐 그럴 수 있는 현상이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편하게 이제 바라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약 1시간 후 마지막 대선 후보 TV 토론이 열리는데요. 토론의 개최부터 일정까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번 대선 후보 TV 토론 특징과 그간의 총평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 문장으로. 네, 뭐 네. 짧게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두 후보가 이렇게 뭐 두 후보만 있는 건 아닌데 죄송합니다. 이제 다른 4명의 후보가 이제 나오시는데, 이제 양당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네거티브를 그래도 역시 피하지 못하고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네거티브보다는 이제 오늘 마지막인데 이제 국민들이 힘듭니다. 지금 피곤하고 우울하기 때문에 뭐 코로나, 전쟁, 경제 위기 이런 것들이 다가오고 있어서, 그래서 좀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 이런 걸 좀 내도록 하면 좋겠다. 그래서 마지막 토론이니까 두 후보께서 국민들에게 통합의 이미지를 보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미래를 위한 토론이 되길 기대하죠. 근데 오히려 말씀은 저렇게 하셨지만 계속 언론 보도를 보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여전히 대장동 네거티브를 세게 할 것이다, 이런 예측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아닌 건 아니다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야만 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일단 기왕에 이재명 후보가 통합정치, 국민통합내각, 국민통합정부로 통합의 시동을 걸었기 때문에 이번 토론에서도 아마도 이재명 후보는 그런 통합의 정치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요청에 따라 민주당이 의총까지 하면서 다당제를 위한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흐트럼 없이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러나 네거티브에 대해서 단호하지 않으면 그 네거티브가 오히려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양 후보가 다 본인에 대한 네거티브에는 단호하게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윤석열 후보 부동시 의혹 관련하여 자료 열람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과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 기록을 경찰이 제출하지 않아서 내일로 연기됐다고 합니다. 이 대목은 경찰이 윤석열 후보를 어마어마하게 도와준 거죠. 그래서 그 부동시 의혹은 사실은 진위 여부에 따라서 사실 파장이 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토론회 전에 진위가 확인되는 것과 토론회 후에 확인되는 거는 정말 큰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그 중간에 검사 임용 과정에 있었던 0.2, 0.3 부동시가 아니라는 것이 사실인가를 확인하는 열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엄청나게 장제원 간사께서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보도를 봤는데, 어쨌든 경찰이 왜 수사자료 제출을 안 했는지 이게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엄청 도와주셨다 그런 느낌 받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맞짱 토론 이제 마칠 시간인데, 오늘은 투표 일주일 앞둔 20대 대통령 선거 대선판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 대통령 선거 당일은 특집 방송 관계로 두 분과는 16일 수요일에 2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더 좀 표정이 밝게 스튜디오로 들어오실지 2주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